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광주가 디비졌습니다. 정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자유세력, 태극기 세력, 우파 세력 절대로 광주 내려오지 마라. 광주는 신성한 곳인데 어디 감히 내란 세력들이, 내란 선동자들이, 내란 동조자들이 광주 이름이 한자로 빛날 광이죠. 그래서 빛고울이라고 합니다. 광주를 진정한 빛고울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오늘 그곳에서 집회를 여는데 동참해준 우파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빛났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한 13분간에 걸친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집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그 앞에 안정권 이런 사람들이 올라서서 얘기들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동구 광주 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꽉 메운 뭐 숫자가 주최 측에서는 한 10,000여 명 했는 추산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거나 찍어가 사진을 보내거나 설명을 보낸 사람들 말을 보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대구역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장소부터가 동대구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통오달로 확 넓은 광장이 되지 못하고 사실은 차가 안 다니는 데를 찾다가 보니까 한정이 돼 있지만 그게 끝도 없이 뭐 중간에 보여주는 스크린이 있고 또 스크린이 있고 또 스크린이 있고 이래서 엄청나더라고요. 광주 자체 내에서도 평가하는 거 보면 보수 집회로서는 광주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내려왔다 하는데 사실상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광주일보가 특별히 뭐 우파를 위해서 과장된 숫자를 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추산으로 봐도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드린 말씀 되풀이합니다만 우파들이 저희한테 끊임없이 지금 페이북으로 뭐 유튜브로 뭐 사진으로 보내는 걸 보면은 사실 10,000명보다는 훨씬 넘은 숫자 같습니다. 나라사랑 애국연합 이런 전세버스들이 먼저 도착해가 금남로 일대에 도착해가 태극기나 다른 뭐 플랜카드 같은 걸 막 나눠주고 또 뭐 멸공이라 쓴 이거 피켓 내지는 플래그 깃발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사실 탄핵 찬성하는 집회도 금남로 다른 쪽에서 열렸다 하는데 저한테는 그 스크린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 당연히 숫자적으로 이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더 성공적이고 큰 것이었습니다. 뭐 진작 나온 얘기 똑같은 얘기 저도 사실은 표를 끊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14일날 이미 광주 가는 게 어제 아침 일찍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광주 가는 표는 KTX는 진작에 동났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저희 세대들은 70대들입니다. 70 중반에 이러는 친구들이 전부 제 친구들인데 그 경상도 70 넘은 할매들이 거기까지 지금 내려갔다는 게 정말 놀랍고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 누가 이걸 이렇게 키웠냐. 전한길이를 키운 것도 민주당이야. 아니 전한길 선생이 성관이가 이 혼란을 가져왔다 대한민국 이 혼란을 가져왔다 하는데 왜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 그 바람에 전한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수한 애국심 때문에 뭐 너도 나도 뭘 계산하고 따지고 누군지 뭐 아느냐 모르냐를 넘어서서 단지 노량진에서 유명한 공무원 강사라든가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물론 그 지역에서는 유명했겠지만 그 영역에서는 상당히 뭐 대단한 셀럽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전한길 강사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막 구글에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고 뭐 자기들이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치니 아니 도대체가 전한길이 뭐하는 사람이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니 정말 자기 스스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배경은 노사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선관위가 뭔가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국민들이 가진데 그걸 풀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 자신이 선언한 것처럼 자기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상식파다. 상식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를 내려간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도 꼭 내가 우파라서 가는 게 아니라 상식파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공수처가 하는 짓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서부지방법원이 하는 짓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검찰이 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이 내려가가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거나 어떤 이득을 따지거나 이거 아니에요. 강기정 시장이 처음부터 깨끗하게 점잖게 로키로 뭐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만 오지 마라. 거기서만 집회를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집회는 허락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따라서 해라. 그러나 뭐 사고 같은 건 내지 말고 좀 질서를 유지해달라 정도로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지원 의원 마찬가지로 광주는 신성한 곳이다. 광주 신성한 곳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내려감으로써 정말 신성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님 연설에서도 광주가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이 일어난다. 광주 시민들이요 동참해 주소서. 만약에 강기정 시장이 거기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 상식적인 사람들 우파 시민들한테 내란 선동범이니 내란 동조자니 뭐 내란 참여자니 내란 세력이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까? 한수 더 뜬 거는 박균택 의원이 그 광주 의원이더라고요.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온갖 욕을 다 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써서 강기정 시장한테 올리고 끝 무렵에 가서 한 얘기가 그 장소 내주려면 집회하려고 끝까지 고집하면은 어디를 하라고? 쓰레기 처리 소각장 그곳을 장소로 집회 장소로 내주라. 이 같은 국민끼리 더구나 배지를 다신 국회의원 나라님께서 그렇게 격낫게 저급하게 국민들 대하면은 벌받습니다. 반드시 보복받습니다. 보복당합니다. 그 보복이 꼭 무력으로 하는 보복이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그 애국시민들의 함성 하늘을 뚫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파 시민 여러분, 그대들은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참여 못하고 집에서 따뜻한 방 안에 앉아가 유튜브를 찍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